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및 시행 안내를 맡게 된 연구소 운영팀의 박기훈 대리라고 합니다. 자료는 뭐 보신 자료 같이 보면서 좀 상세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주요 내용들 제정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정으로 파생되는 주요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30분 내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제정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연구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연구소 제도는 사실 엄청 오래된 제도이시죠. 81년도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업부설연구소라는 연구소법이라는 독립법령이 아니고 기초연구진흥법에 근거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뭐 제도도 좀 오래되고 저희가 독립법령이 아니다 보니까 조문도 좀 혼재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저희가 지원도 해드리고 정비도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조항들이 조금 산재되지 않았나라는 필요성을 저희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24년도 5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법을 제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R&D 활동을 수행할 때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지원도 해드리고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드릴까라는 측면에서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4년도부터 시행돼서 이제 현재 26년도 3월 달이시죠. 이미 시행이 됐고요. 아마 연구소를 다 운영하셨을 때 주요 사항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좀 변동되는 사항들도 같이 알아봐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의 좀 제정 의미를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법적 근거를 좀 마련을 했고 아무래도 뭐 아시겠지만 민간 R&D에 대한 주체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80%가 넘는 이런 R&D 조직에 대해서 위상도 조금 강화도 드리고 그리고 인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 관리나 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주구에 이르는 뭐 제도를 좀 확립하고자 법을 좀 제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2단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목적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간 R&D가 거의 80%가 넘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 법의 운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가 R&D 현황도 파악하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 수립도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 조항들도 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뭐 연구소를 운영하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R&D의 시작점은 사실 기업부설연구소로 파생되시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소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도 좀 운영하면서 이제는 인정 그리고 현장 확인으로 끝나는 게 아닌 사후 관리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이제 오른쪽에 주요 정의 내용이 있는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법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정의도 좀 정의를 했고요. 뭐 설명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런 정의가 나올 텐데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항상 그 연구 조직 디폴트는 기업부설 연구소이시죠. 그래서 연구소의 인적이나 물적 요건을 충족된 연구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 처리를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뭐 한정적인 재원 그리고 인력에 따라서 이 연구소를 인정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두 번째에 나오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로도 저희가 인정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 정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기업의 활동이 사실 연구개발 활동이 아니고 사업화 이전에 새로운 기술을 뭔가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만드시거나 뭐 새로운 서비스를 고안하시거나 이런 내용들이 연구개발 활동으로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전담 요원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연구개발 업무를 사실 전담을 하셔야 되죠. 그 이유가 뭐 여러분들 너무나 바쁘시겠으나 사실은 R&D 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신고된 인력들은 연구개발 활동만 전담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는 사람을 저희는 연구개발 전담 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연구보조원이라는 개념도 사실 대동소이한 개념이신데 아무래도 R&D를 수행하셨을 때
다른 활동을 겸하지 않고 연구 전담 요원의 보조원의 인력들을 연구 보조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 관리 직원이 이제는 겸직을 할 수 있다라는 법적 조항이 생겼습니다. 사실 연구원으로 신고하셨을 때 연구 전담 요원 그리고 연구 보조원, 연구 관리 직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뭐 현업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사실은 다 연구 전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구 관리 직원에 한해서는 겸직도 허용한다가 이번 법에서 좀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인정 기준은 사실 크게 변한 건 없고요. 기업부설 연구소는 뭐 아시겠으나 대기업부터 벤처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기업 유형별로 연구 전담 요원에 대한 인적 요건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신고된 인력들은 신고된 공간 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에 대한 사항들을 법적 조항으로 한 번 더 명시를 한 상황입니다. 연구개발 전담 부서도 동의 내용이신데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유형에 따라서 대기업은 뭐 10명, 중견기업은 7명, 중기업은 5명 이렇게 인적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나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전담 요원은 한 명만 있어도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인정해드린다라는 취지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 요원 인정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고된 인력이 신고된 공간에서 상주하며 R&D 활동을 하는 게 이 제도에 대한 원칙이기 때문에 연구 공간에 대한 내용도 한 번 더 법적 내용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디폴트는 사실 구정벽체와 출입문으로 독립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을 받거나 방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조항으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런 한정된 재원으로 공간 구축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5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도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 처리를 해드린다라는 규정까지 법적 조항으로 잘 명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독립공간이 디폴트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환기라던가 공조라던가 환기 공조 그리고 소방법에 근거해서 천장까지 벽체를 못 올리는 경우도 분명히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는 2m 이상의 뭔가 벽체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이동 벽체도 저희가 공간으로 인정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물적 요건에 대한 조항도 계속 완화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인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구 기자재는 뭐 당연히 신고된 공간 안에 신고된 인력이 활용하는 뭐 기구나 기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소 공간 내에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인정 처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전담 요원 주요 자격 기준으로는 이것도 디폴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게 항상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문 학사를 갖추셨다면 저희가 일정 부분의 연구 경력이 충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산업기사라든가 기능사라든가 혹은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연구원이 있다면 또 연구 경력이 충족이 돼야지만 저희가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인정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례라는 부분도 조금 보이시죠? 디자인이나 서비스 분야에 한해서. 근데 저희가 크게 인정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가 있고 서비스 분야가 있는데 산업 디자인이라든가 서비스 분야에 한해서는 이제 자연계 학사학위가 아니어도 모두 다 인정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학사도 뭐 경력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충분히 연구 전담으로 인정 처리해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격 사유도 한번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연구 전담 요원은 R&D 활동을 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겸임하시거나 혹은 연구 개발 활동에 지장이 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당연히 뭐 이제 죄송합니다. 당연히 뭐 대학원 석박사를 하신다면 사실은 뭐 주간 시간에서 지금 연구개발 활동이 아닌 다른 업무 학업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 처리를 안 해드리고 있었는데 국가 R&D 참여 인력의 석사 과정자에 한해서는 이제는 연구 전담 요원으로 할 수 있다라는 특례 조항까지 이번 법에서 좀 녹인 상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준수사항이고요.
의무 규정은 뭐 계속 좀 서론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연구 전담 요원과 연구 보조원은 연구 개발 활동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연구 전담 요원이 R&D 활동에 전담할 수 있도록 뭐 판매라던가 영업이라던가 생산이라던가 타부서 상근 종업원도 꼭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신고된 인력은 신고된 공간 내에서 근무하시면서 장소를 준수해 주셔야 된다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주요 준수사항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택근무 같은 것도 뭐 가능하세요. 근데 단서 조항이 사실 있습니다. 뭐 감염병에 대한 예방이라던가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한시적으로 인정 처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이런 서류들 잘 지켜주시면서 재택근무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 부분입니다. 그 기업부설연구소는 사실 하나의 주소지가 원칙이었는데 뭐 뒤에서 세부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으나 이제 부소재지는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이제 무제한으로도 사실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소가 뭐 서울에 본사가 있으시면 당연히 주소재지를 서울에 두시고 연구개발 환경에 따라서 부산에 두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대구에 두실 수도 있고 광주에 두실 수도 있지만 하나의 연구소에 원래 주소재지, 부소재지 2개만 인정 처리가 되었으나 이제는 필요 시에는 2개 이상의 연구소를 설치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연구소에 주소재지를 하나 두시고 부소재지는 뭐 최대 뭐 4개, 5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에서 좀 가장 또 여러 기업분들께서 좀 인지해 주시면 좋은 거는 저희가 인정 처리가 되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으셔야 되죠. 저희가 현장 조사도 나가고 계속적으로 변동 사항이 있으면 변경 신고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신데 많이 현업에 바쁘시고 사실 관리를 못 하신다면 인정 기준이 미충족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조건부 취소라는 조건을 걸고 보완 기간을 1개월 동안 드리고 있는데 너무 사실 바쁘시니 이것도 1개월에서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라는 사항들도 법적 조항에 녹였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제도 보완 명령 불이행 시에는 이제 인정 취소 등이나 행정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하단에 연구개발 실적 보고 여러분들 항상 매년 4월 달에 저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소로 인정된 기업들은 실적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업무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R&D가 거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저희가 정책에도 활용을 하고 데이터도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꼭 준수사항에 따라서 협회에다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지원 사항입니다. 연구소 기존에 사실 법령이 연구소 인정 그리고 뭐 유지, 취소 이런 부분들만 있었다면 이제는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법에 적용을 한 상황입니다. 기술개발 지원, 뭐 공동이나 단독 기술개발에 대해서 비용 지원도 좀 해드릴 수 있는 법적 조항도 생겼고 이 법적 조항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파생 사업들이 아마 발생하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항을 좀 넣었고요. 그리고 연구개발의 인력 지원도 당연히 되시죠. 뭐 초기 신진 인력이라던가 고경력 인력이라던가 연구 전담 요원으로 등록이 되신다면 이로 파생되는 여러 정부 사업들을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뭐 운영 교육 지원 당연히 연구소 인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저희 뭐 종합 교육이라던가 혹은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제 연구소 인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항상 교육을 받으시면서 유지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금융 지원도 뭐 지금 은행이라든가 이랬을 때 R&D로 파생되는 금융 지원은 연구소가 아마 디폴트 조건이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조항도 넣었습니다. 조세 특례 부분도 들어갔고 그리고 우수 연구소도 이제 법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로 파생되는 혜택 중에 하나가
우수 기업 연구소라는 인정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 인정을 받으신다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우선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 포상의 기회도 주어지시니까 이런 법적 개정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시면서 운영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으실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술개발인의 날. 여러분 뭐 신문이나 이렇게 저희가 광고도 좀 드리긴 했는데 근본 법 제정을 통해서 이제 R&D에 대한 핵심 주체는 저희는 연구소도 있지만 그 이전에 기술개발인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국가기념일도 이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 7일에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표창도 드리고 시상도 드리고 여러 행사도 진행할 테니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뭐 연구개발지원센터 이제는 뭐 계속 서론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정, 사후 관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구소 인정을 통해서 뭔가 연구개발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 테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그 근거로서 법적 조항을 넣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좀 기업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 이제는 그 지원을 많이 해드리는 만큼 과태료 부과도 본격적으로 좀 시행하고자 합니다. 법에서 위반 뭐 법적에서 허위 신고라든가 혹은 불이행이라든가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 등을 좀 차등 부과를 할 거고요. 사실 이 과태료는 당장 시행은 되긴 하나 그 유예 기간을 저희가 두려고 합니다. 3년 동안 유예 기간 두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과태료 받으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신 거는 허위로 신고하시거나 이제는 저희가 현장 조사를 갔었을 때 뭔가 그 오신고를 하시거나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요청드렸는데 그거를 뭐 기피하신다거나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충분히 인지해 주시면서 이런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연구소 인정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개요를 너무 두서없이 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요 법에서 변동사항들을 하나하나씩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연구 공간, 인력, 조직 운영에 대한 유연화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연구 공간은 독립 공간이 원칙인 건데 그리고 예외적으로 50제곱미터 이하의 칸막이도 허용을 해드리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이렇게 공간 구축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보정형 벽체 설치가 곤란하실 경우에는 이제 이동형 벽체라든가 출입문도 인정 처리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이에 대한 단서 조항은 2m 이상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이 없을 만큼의 공간은 그래도 구축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부소재지 설치에 대한 내용도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대 기존에는 부소재지 하나, 주소재지 하나 두 개만 인정 처리를 해드리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부소재지를 2개 이상까지 복수 설치를 하실 수 있다. 뭐 무제한으로 하셔도 되긴 하지만 당연히 그 신고된 공간에는 신고된 인력이 상주해야 되는 취지를 생각해 주시면서 너무 지역이나 그 공간에 제한 두지 마시고 부서질 충분히 설립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개발, 연구 전담 요원에 대한 자격 제한도 예외를 확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연구원들은 R&D 업무를 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업을 수행하시면 R&D 활동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대학원생은 원칙적으로 불가했으나 이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석사 과정의 대상자는 저희가 연구 전담용으로 예외 인정 처리를 해드린다라는 사항입니다. 또한 뭐 앞서 또 말씀드렸죠. 그 연구 관리 직원의 겸직 허용, 연구 전담 요원과 연구 보조원이 R&D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관리 직원은 신고를 하시면 다른 업무를 겸직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안 기간 연장, 뭐 인정 취득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게 운영하셔서 저희가 조건부 취소가 나왔을 경우에는 보안 기간을 원래는 한 1개월 내에서 이제 보완을 하셔야 되긴 하나 최대 기업이 신청 시에 2개월까지 연장을 허용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연구소 운영이나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규제 개선을 좀 반영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 외에도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상기업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 주시면 이렇게 법 개정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세부 사항과 이제 관련 조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연구 공간에 대한 인정 요건 완화, 기존에는 뭐 고정벽체 출입문이 원칙이었으나 예외적으로 칸막이 허용이었으나 이제는 그 이동벽체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동벽체에 대한 내용은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규칙에 이런 관련 조항으로 넣었습니다. 더 쉽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방으로 된 독립공간을 구축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2m 이상의 고정벽체라든가 이동벽체를 통해서 연구전담 요원이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공간을 구축하셔도 저희가 이제는 인정 처리를 해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소지도 동일하시죠? 여러분들 기업에서 지점도 많으실 거예요. 본점은 서울에 계시고 지점은 부산에 계시고 다른 지점은 또 광주에 계시고, 그러면 원래는 하나의 연구소에 부소재지 주소지 2개만 인증 처리되었으나 이제는 2개 이상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단서 조항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주소지에 연구 전담 요원, 정말 안 되시면 연구 보조원이라도 1명 이상은 꼭 근무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제 앞서 내용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연구개발 활동의 연구 전담 요원에 대해서 일반 대학원생은 학업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좀 불가했으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석사과정자는 이제는 연구 전담 요원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처리를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항은 이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규칙에 대한 관련 조항입니다. 네, 그리고 연구관리 직원 겸직도 이제 허용하고 있죠. 연구전담요원, 보조원은 정말 R&D 업무에 집중하시고, 연구관리 직원은 행정 업무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원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관리 직원을 꼭 넣으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겸직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보안기간 연장도 앞서 말씀드린 내용 동일합니다. 근데 이게 기업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를 갔었을 때 위반 사항이 발생해서 보안 명령을 드렸을 때 1개월로 부족하시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 사무국에다가 연장에 대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2개월 범위 내에서는 보안기간을 연장을 해드릴 테니까, 힘들게 연구소 인정 받으셨는데 취소되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연장을 확대를 해드릴 테니까 취소되시는 일 없도록 이렇게 준수사항들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장 조사 시에 그 인정 취소에 대한 절차도 조금 엄정화하고 부정행위 제재 기준을 좀 구체화하고 싶은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을 제정하면서 지원에 대한 내용을 파격적으로 좀 늘리는 만큼 기업분들께서는 이런 준수 사항들을 꼭 좀 지켜주시는 측면에서 저희가 제재 기준을 좀 구체화한 사항입니다. 보통 그 직권 취소라는 개념이 연구소 인정을 받으시고 저희가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준수사항 위반이라든가 허위 신고라든가 한다면 저희가 사무국의 권한으로 직권 취소를 좀 드릴 수가 있는데, 직권 취소 이후에 청문회 절차를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실 자진 취소도 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기업분들께서. 근데 이제는 준수사항 위반 등의 법에 따른 인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다면 직권 취소가 확정이 된다면 자진 취소가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이거를 제가 왜 강조드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직권 취소 받으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준수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지켜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한 현장 조사도 이제 법적 근거를 좀 마련했는데, 기존에는 사실 저희가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분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찾아가서 현지 확인을 이렇게 좀 요청도 드리면서 현지 확인을 거쳤었는데, 이제는 현지 확인이 아닌 현장 조사로 변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저희가 당위성을 부여하고 강제성을 부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시거나 방해하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인정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그 거부라든가 방해라든가 기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지속적으로 연구소를 관리하시면 이런 문제는 아마 없으실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도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저희가 제재 조치가 사실 없었었는데 뭐 기껏해봐야 사실 취소 정도였는데 이제는 거짓 등 부정행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반 행위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서 차등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여러분들 과태료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격적으로 지원을 계속 제도 발전을 해드릴 테니까 기업분들께서도 이런 과태료라든가 취소가 당하지 않도록 준수사항들을 항상 잘 지켜주시면서 연구소 관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진 취소 불가에 대한 조항도 뭐 저희가 임의로 사실 설정한 게 아니고 법에 대한 이 조항으로 들어갔던 거였고요. 이거는 아마 좀 중요해서 제가 워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업부설 연구소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연구소 인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는 이제 인정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있으시네요. 다만에 대한 조항이 있죠. 별도의 인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제는 그러니까 자진 취소를 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조건부 취소가 되면 자진 취소는 할 수가 없다. 그만큼 제재 조치가 조금 강화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현지 확인이었는데 이제 현장 조사로 변경을 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기피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것도 법적 조항으로 저희가 명료한 상황입니다. 과태료 부과도 뭐 동일한 사항이신 거고요. 네, 제가 오늘 시간 내에 좀 설명드리고 너무 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매진말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이 이제는 여러분들 연구개발 활동하는 연구소라든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그리고 기술개발인에 대한 위상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법을 좀 제정하게 되었고 인정부터 사후관리 그리고 지원까지 일관된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데 큰 의의를 저희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중심의 기술 혁신을 좀 기반에 다지고 현장과 함께 성장하는 제도 운영의 출발점이니까 이 조금 미비한 게 있으시다면 저희가 뭐 항상 이렇게 의견도 충분히 받고 있으니 개선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국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